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어느새 서머 브레이크가 모두 지나가고 레이스 위크를 단 한 주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당연하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이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적 시장에 대한 것들입니다. 레드불 수석 아드리안 유이가 2025년 상반기가 지난 뒤 에스턴 마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4년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고 모든 머신 설계 단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이는 2026년도 규정 변경에 관한 부분에서 혼다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에스턴 마틴의 스폰서인 아람코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받는 것에 매력을 느껴 에스턴 마틴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로는 윌리엄스와 페라리가 있는데, 윌리엄스와의 링크는 역시 팬들 사이에서 나온 루머성이 짙은 소식이고, 페라리도 이하 동문으로 아직까지는 세 팀 다 모두 이렇다 할 확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레드불의 수장급 인물인 조나단 휘틀리도 이번 시즌의 끝으로 레드불을 떠나 자우버에 합류합니다. 휘틀리는 레드불 내에서 팀 수석인 크리스티안 호너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떠나는 것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레드불 팀 내에서 불화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현재 팀 스태프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맥라렌의 수석 안드레아 스텔라는 팀과의 단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텔라가 부임한 2022년 이후로 맥라렌의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18번의 포디움과 2번의 우승이 그 성적을 증명하기에 적절했기에 이러한 선택을 강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맥라렌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브루노 파밀이 사임된 알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올리버 오크스가 부임되었습니다. 오크스는 1988년생으로 36살의 꽤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알핀이 이런 인물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시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대 교체를 위한 재빠른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알핀이 아닌 다른 팀들도 세대 교체를 위한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수석의 선임에 관해서 너무 깊은 이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팀 스태프를 넘어 드라이버들의 소식입니다. 앞서 여름방학 특집 영상에서 페레즈가 레드불 내부에서 잔류를 결정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전달해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원래 레드불은 네덜란드부터 다른 드라이버를 안치려 했으나 F1의 상업적 권리를 갖고 있는 리버티 미디어에서 멕시코 그랑프리의 수입 감소를 우려해 해고를 재검토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너는 다른 대안과 페레즈를 비교해봤을 때 역시 페레즈가 현재까지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했으며 앞선 기사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페레즈가 잔류하게 되었고 결국에 시트 개편은 이번 시즌이 모두 끝나고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소식으로 레드불에서 리암 로슨의 미래 계획을 9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작년 시즌부터 레드불은 로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충분히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헬무트가 직접 언급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내년 RB의 시트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망주 알핀의 잭 도안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콘이 떠난 가슬리의 파트너 자리에 여러 드라이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현재도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이적 시장 최대어였던 사인츠가 윌리엄스와 계약을 하면서 알핀은 후보 한 명을 잃은 셈이 됐고, 알핀의 드라이버 후보군으로 도한 이외에도 믹 슈마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아무래도 팀 내부의 유망주를 빠르게 F1에 들여오는 것으로 노선을 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인 세대 교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알핀이기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다른 몇 가지의 기사를 전달해 드리자면, 먼저 아프리카에서 F1에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그 국가는 르완다인데 콩고와 부룬다 그리고 탄자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국가입니다. F1 관계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계획을 제시했고, 마침 F1을 아프리카에 진출시키고 싶었지만 적절한 투자와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F1을 개최하고 싶어하는 다른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F1은 아니지만 일본의 포뮬러 대회인 슈퍼 포뮬러에 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슈퍼 포뮬러 하면 아시아 내에서 제일 가는 포뮬러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시즌에 대한민국에서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최 후보 지역으로는 인제 스피디움과 영암 코리안 인터내셔널 서킷을 꼽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주, 당연하겠지만 많은 팀이 주요 업데이트를 들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는 것은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당장 후반기 승부의 본수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들고 오는 팀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다음주가 레이스 위크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재밌는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